안 들어가나? 들어가요? 다행이다. 시작할게요. 다들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일부러 일찍 잤는데 오늘도 늦잠을 잘 뻔했어요. 왜냐면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꿈이 재밌었는지 깨고 싶지도 않았고 잠이 올 때 그냥 푹 자자라는 생각이 막 머릿속을 헤집어 놔서 그냥 더 자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어났죠. 월요일이니까. 세법 진짜 어렵죠. 어려우니까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오전에 이제 왠진 모르겠는데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더라고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랬었는데 오차저차 오전 시간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이제 평소에 친했지만 자주 보지 못했던 형님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확실히 이제 그 형님도 공부를 하고 저도 공부를 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도 통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나랑 공부하는 과목이랑 분야가 다를 뿐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위안도 됐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에서 먹었어요. 고덕동에 있는 롤스라는 데인데요. 고등학교 때 진짜 뻥 안 치고 일주일에 3번은 좋게 넘게 5번까지도 먹었던 것 같아요. 막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런 적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돈가스에 회를 얹어서 덮밥을 만들어주는 집인데 그 나이 때 그게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계속 먹었습니다. 살도 엄청 쪘죠. 그래서 오랜만에 갔는데 이제 이모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공부 좀만 더 힘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이고 그게 뭐라고 참 고맙더라고요. 저를 기억해 주는 게. 부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앞으로는 형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형님은 유학 생활을 오래 하셔서 사실은 제가 모르는 분야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생들의 생활도 만만치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럭셔리하고 막 즐겁고 새로운 곳 막 여행하고 이런 삶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아마 유학 가면 힘들어할 거예요. 향수병이 너무 심해서. 네,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을 잘 시작하셨나요? 지난주에 사실은 소중한 친구가 시를 하나 소개시켜 줬는데요. 그날 바로 그 시를 읽을 자신이 없어서 왜냐면은 어떻게 이거를 저의 상황이랑 포섭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시를 읽었는데 오늘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겠더라. 오늘 그 형님이랑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별로 이렇게 그 시의 화자랑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겠더라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암울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저문강의 삽을 씻고 정의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 어렸을 때 수능 특강 이런 데도 나왔던 것 같고요. 기출문제에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를 읽을 그 나이 때는 이게 왜 슬픈지 몰랐고요. 지금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어, 삽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삽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느낀 곳은 바로 군대에서인데요. 물론 군대에서 누가 저한테 삽질을 시키진 않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삽질이다라는 생각을 깊게 하면서 삽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삽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삽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삽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정의가 뭘까? 그러니까 이건 삽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삽질이와 불리우는 많은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 진짜 삽으로 흙을 파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저는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큰 보람도 없고요. 큰 성과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전략 없이 하는 일을 보통 삽질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입시에서는요. 저는 로스쿨에 와서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한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게 각자의 공부법이 있으니까요. 그 공부법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 그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성과를 냈고 그랬으니까 로스쿨까지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공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집도 있었고 또 고집이 있었어야만 올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로스쿨에 왔을 때 공부량과 시간을 비교를 해봤을 때 만만치 않았던 거죠. 예전에는 학부 때나 고등학교 때는 삽질을 하면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많다고 느꼈지만 돌아봤을 때는 그래도 인간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남들이 보기엔 삽질이라고 비춰지는 부분들도 하면서 해도 내가 충분히 시간만 투자하고 충분히 노력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로스쿨에 와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공부량이 사실 상상을 초월했어요. 로스쿨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많은 괴담을 듣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어떠한 괴담보다 실제로 부딪혔을 때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삽질을 엄청 많이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다 쓰면서 하는 공부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건 다 손으로 써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노트로 만들어서 보는 습관을 갖고 있고 이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공부법이라고 정평이 나 있죠. 근데 이게 로스쿨에선 좀 힘들었다. 왜냐면 하루에 읽어야 되는 책 페이지가 최소 100페이지, 많게는 뭐 2, 300페이지도 되는데 그걸 이제 밤마다 정리를 하려고 해봐요. 손으로. 컴퓨터도 아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죠. 남들이 뭐 3, 400페이지를 읽는 동안 나는 100페이지도 못 볼 때도 있고 문제를 매테리얼을 리딩하는 시간보다 손으로 쓰는 시간이 한 3, 4배는 더 기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삽질을 했을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된다는 삽질. 그러니까 매년 150개의 기출문제, 그러니까 선택형 기출문제가 출제되고 모의고사는 3번 보니까 450개, 600개가 출제가 되죠. 객관식만. 그런데다가 그게 이제 10개년이 누적돼 있으니까 6,000개의 문제겠죠. 그 6,000개의 문제를 저는 처음에 다 풀겠다는 생각으로 앞에서부터 다 풀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6,000개는커녕 200개도 못 푸는데 그 200개가 앞부분에 편중돼 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 집합 부분만 시커먼 거죠. 근데 내가 놀았느냐?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을 집합 부분만 봤던 그 시절처럼 내가 의지가 약해서냐 보면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루 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도 그 앞부분밖에 못 본 거예요. 왜냐면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해야 될 건 많으니까. 그리고 사례형을 쓸 때도 있죠. 새 선생님도 사례형을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례형을 쓸 때 선배들이 뭐 목차만 보고 넘겨, 뭐만 보고 넘겨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아니라고 나태한 태도로 이러면서 다 받아 적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 10개, 20개 볼 때 두세 개밖에 못 봤던 거죠. 그래서 나의 공부법이 로스쿨과는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공부법의 차이가 아니라 고집이었다는 걸.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서는 그래도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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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선배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공부법이 잘 맞아서 참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소리야, 형. 나도 원래 이렇게 공부 안 해. 나도 완벽하게 안 하면 불안하고 다 안 보면 불안한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어떻게 그렇게 바꾸게 되냐 라고 얘기했을 때 형, 수기집에 다 써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기집이라고요? 저는 살면서 수기집을 봤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수기집을 본 적이 있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봐야 될 생각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에 들어왔을 때는 야, 나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에 일가견이 있는데 이제 남들의 공부법을 뭐 알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수기집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전 사법고시도 지금의 로스쿨도 다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공부법이 난무하죠. 그리고 저는 공부법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법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공부법에 오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는 해야 한다 이런 공부법은 없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공부법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처럼 모든 걸 다 필사하려고 했다거나 모든 것들을 다 건드리려고 했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피해야 할 공부법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았는데 수기집을 보면 다 공부법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몇 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취득을 하고 그것과 나의 공부법을 비교하고 그래서 내 공부법 이게 이 사람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은 하네. 그럼 내 공부법을 믿고 밀고 나가도 되지만 아무도 안 하는 공부법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합격 수기를 보고 그 합격 수기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어떠한 합격 수기가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나의 공부법이 그 어떤 합격 수기와도 맞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새로운 공부법을 창시할 사람이 아니라면 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공부는 한강물에 반지가 빠졌을 때 가서 이렇게 주워오는 게 아니라 한강물을 다 마셔서 반지를 꺼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그러니까 요령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체화해야 공부 체력도 길러지고 끈기도 길러지고 그리고 빈틈이 없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가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었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한강물에 반지가 빠진 게 아니라 거의 태평양에 모래알 하나가 빠진 느낌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물에 들어가기 전에 태평양물 다 마실 순 없으니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빠뜨렸는지도 좀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보고 해수의 흐름도 좀 보고 그래서 대충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전략은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는 다들 다르시겠지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 나를 채찍질하면서 시간을 더 쓰고 열심히 해야 하고 그런 건 정말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전략을 좀 세우는 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책을 사는지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공부들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갈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들을 하든 그게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늘상 하는 말이지만 그러한 전략을 세우면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웠을 때 이게 삽질이 아니라고 나는 결심을 했어요. 난 이건 삽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면 성과가 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말고 전념을 하고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한 번 의심하는 순간이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내 공부 방법이 맞나? 라고 생각하면 옆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흔들리죠. 왜냐하면 옆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공부 방법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공부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게 마땅히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아, 이거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하면서 더 이상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미 전략을 세웠으면 브레인스토밍 과정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변호사 시험이 17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책으로 이렇게 할 거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한 9월, 10월쯤 가서 라고 했을 때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네 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그냥 내 방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거라면 그대로 가야지 거기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알아보다 보면 나보다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보 수집 과정은 끝났으면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할지 계획을 세울 땐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하고 합격 수기집도 보고 이런 공부법 뭐 관련 유튜브도 막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끝나고 이제 이대로 할 거다라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것만을 해야지 유튜브도 보고 막 밥 먹을 때도 막 드라마 보는 거 죄책감 드니까 공부법 유튜브 같은 거 막 찾아보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드라마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괜히 다른 사람 공부법을 보면서 불안감에 빠지지 말고 자기의 공부법을 맺고 자기가 지금 쉬는 시간이라고 밥 먹는 시간이라고 정해놨으면 음악을 듣던 드라마를 보던 그냥 자기를 믿으세요. 그리고 이대로만 하면 정말 황금빛 미래가 펼쳐질 거고 시험에 무조건 합격할 거고 시험에 합격하면 난 무조건 행복할 거다. 모두가 날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냥 막연한 환상 속에 사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은.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더라도 결국 공부는 삽질이죠. 저 같은 경우도 막 미라클 모닝 한다고 하지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침에 남들 다 잘 때 일어나가지고 푸시업 몇 개 하고 씻은 다음에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랑, 아무리 게리 크래커가 맛있다고는 하지만 게리 크래커도 결국에는 그냥 계속 똑같은 과자를 먹는 건데, 그렇게 먹고 공부를 하면 이제 점심 때 엄마가 오죠. 엄마가 와서 도시락을 주면 그땐 재밌죠. 맛있고 엄마랑 같이 산책하는 것도 즐거운데, 그리고 다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저녁 때도 그냥 친구들 있으면 잠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오고, 결국에 저는 이 공간을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멘붕 와서 봤을 때 어떻게 삽질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삽질이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리고 이게 막 운동처럼 몸이 막 빠지는 게 보이거나 근육이 딱딱 붙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 지적인 거는 사실은 그렇게 눈에 막 띄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삽질이죠. 그러면 같은 짓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는 게 바로 시지프 신화의 일환데요. 시지프 신화 쉽잖아요. 이렇게 벌로 이렇게 돌을 막 언덕 위에 올리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신에 대한 유일한 반항은 이거 아내가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재밌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C는 걔한테 분명히 열받으라고 힘들라고 좌절감 느끼라고 줬는데 그냥 재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나요? 이 제 책들이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안녕히 주무세요, 부기님. 근데 재미있는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넣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쓴펜 모으는 그 재미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종종 이렇게 유튜브에서 세이생님이나 하루님이나 누가 이렇게 말을 걸어왔을 때 그것들을 최대한 위트 있게 받아치려고 나름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말을 하는 그 재미, 그리고 밤마다 이렇게 시밤을 하면서 오늘 공부하다가 들었던 많은 생각, 그런 짜증, 스트레스, 나한테 뭔가 힘든 것들을 제공했던 여러 환경들이 그 순간에 너무 짜증나지만, 아, 오늘 밤에는 이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서, 이게 또 하나의 인사이트가 되어서 내가 재밌는 말들을 하는데,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좀 더 힘이나 용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떠한 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 그리고 그거를 나름 생각했을 때 스스로 대견함, 그리고 그걸 말했을 때 재밌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바보 같은 삽질에 조금이나마 재미, 그리고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합니다. 그리고 세시생님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립니다. 예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 입시라는 것 속에서 그 입시제도라는 불합리하고도 무자비하고도 인정머리도 없는 그 제도 속에서 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그 시험을 만든 그 기관에 대한 유일한 반항이다. 나에게 이렇게 척박한 환경을 준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철저한 갑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말의 토를 달 수 없고 내가 철저히 맞춰야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 힘든 과정을 나름 즐겁게 하고 있지롱 하면서 그 국가기관에 대한 유일한 반항을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이 재미없는 환경 속에서도 나름 보람이란 걸 느끼면서 때때로 웃기도 하고, 때때로 그래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삽질을 할 때 삽질을 최대한 피하려면 전략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더라도 그것을 의미있게 보내려면 전략을 세우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운 전략대로 실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그 어떠한 전략, 어떠한 것들이라도 멘붕에 빠지고 삽질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에서 최소한의 재미를 느끼려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데 또 시간을 써라. 그래서 꼭 행복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잠깐만 더 방송을 켜놓고 궁금하신 점이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잠깐 들어보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구독자님들이 덜 들어오셨네요. 그럴만해요. 이게 제가 계속 방송 시간도 바꾸고 컨텐츠도 사실은 잘 안 떠올릴 때가 많고요. 저라는 사람의 컨디션도 사실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멘붕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체력적으로 계속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아는 거죠. 서서히 지쳐갈 텐데 이 서서히 지쳐가는 게 시험 전에 바닥만 안 치면 된다. 아, 이쪽이 많이 허해요? 빛나는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명패도 오면은 저는 명패는 여기다 이렇게 놓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너무 내가 무섭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써버릴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려나? 방은 좀 더, 여기는 제가 천천히 조금씩 꾸며갈게요. 왜냐면 사실 저도 제 방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세간살이를 늘리다 보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제가 조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은 많이들 안 오셨죠. 그래도 새 선생님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은 저도 멘탈이 오락가락해요. 이게 저라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해야 될 건 많은데 생각보다 속도는 안 붙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오락가락 한다기보다는 그냥 불안할 때도 종종 있는데, 그거는 뭐 모두한테 마찬가지인 거니까 대신 이렇게 종종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실 때는 조금 많이 위안이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정말 당연한 건데,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응원을 받으면 힘이 나는 게 정말 당연한 건데, 그 응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많이 안 해봤어요.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동기부여 영상이 뭔지 사실 몰라요. 어떤 건가요? 좀 도움이 되나요?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잘 몰라요. 유튜브를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유튜브 영상도 거의 안 봤습니다. 오, 이게 뭐야? 이따 자기 전에 보고 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저한테는 엄청난 응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공부를 하는 게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게 필요하겠지, 저런 게 필요하겠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님, 아이고, 하루님 오늘 두 번 지각하셨네요. 근데 오늘 밤 시간은 제가 오늘 바꾼 거라서 제 잘못입니다. 아니, 12시에 하면요, 1시쯤 끝나면은 제가 너무 늦게 자서 다음날 미라클 모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진짜 그런데도 막 일찍 일어나면 진짜 미라클이지.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대단하시다. 저는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로스쿨은 그래도 끌어주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암만 혼자인 것 같고, 암만 힘들고, 암만 좀 아무래도 같이 하는 사람 보고 같이 하는 사람들 있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만 주긴 건 아니에요. 때때로는 동기부여도 되고, 가장 큰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 밖에 고시나
입시나,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는 입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정말 리스펙합니다. 그런 분들이랑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영광이죠. 아이고, 늦은 시간 되니까 좀 배고프다. 내일 일찍 아빠랑 아침 일찍 운동을 가기로 했어요. 너무 행복하겠다. 정말 일찍 일어나실 건가 봐요. 근데 요즘 저도 아침마다 그냥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푸시업 조금 하는데 사실은 그걸 하고 안 하고가 하루 기분에 조금 많은 차이를 줘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커피를 이렇게 갈아 먹잖아요. 그것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하루 건강과 하루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하루님도 건강한 루틴을 만드시면 남은 입시 생활이 그래도 덜 고되지 않으실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님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봤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저는 딱 하나예요. 그냥 아침에 맛있는 걸 먹어요. 제일 맛있는 거.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제일 맛있는 거요. 요즘은 게리 크래커인데, 뭐 초콜릿이 됐던, 아이스크림이 됐던, 아니면은 하루님처럼 라면이 됐던, 다 좋은데, 아침에 뭔가 일어났을 때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그 아침에 침대가 아무리 질척대고 거기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진짜 중력을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중력의 무거움을. 근데 그럼에도 나를 밖에서 기다리는 무언가, 맛있는 게 있으면 그래도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자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목소리가 감미로워서 여러분들이 지금쯤 했을 때 제가 막 신바의 시밤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을 잘 재워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성격도 되게 급하고 목소리도 되게 하이톤이고 이래서 잠이 많이 깨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를 읽으면 좀 잠을 재워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재워드리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다. 어떡하죠? 저는 진짜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먹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세생님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건 일찍 자는 겁니다. 다음날 암만 거실에 랍스타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어도 설사 그 냄새가 내 코를 찌른다고 하더라도 잠을 3시간밖에 못 자면 못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그 시간에 랍스타 못 먹겠다고 일어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대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재밌는 영상을 하나 재밌는진 모르겠지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릴 것 같습니다, 영상을. 근데 이번 영상은 지난번처럼 그런 토크가 아니라요. 그거예요. 차를 파는, 중고차를 이제 제가 파는 과정을 찍었는데,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 말고 편집자님께서 고생하셨죠. 다짜고짜 재밌게 만들어줘 이래도 어떻게 툭닥툭닥 만들어 주시는 게 전 참 신기합니다. 그럼 오늘은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일찍 방종하고 자러 갈까요? 다들 계속 대화 소재가 잠에 관한 거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계속 한다 한들 이게 다 언행불일치야.
계속 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 잠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일찍 가서 딥슬립 할 테니까 구독자분들도 오늘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저 정말 힘이 많이 됐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사 오늘 하루 성과가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거 우리 스스로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스스로 쓰담쓰담 해주면서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미라클 모닝으로 함께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